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다우 지수가 3.5% 하락했습니다. 작년 10월 이래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한 것이고 이 가운데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9%와 0.2%씩 하락해서 다우 지수의 지난주 주간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한 주 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우 지수의 하락을 가장 크게 이끈 건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기술주와 성장주에 더욱 부정적으로 작용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이 최근 경제 정상화 기대감 때문에 크게 올랐던 경기 민감주 위주의 상승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우려 요인이 떠오르자 많이 오른 것이 하락한 수준의 순환매 장세가 펼쳐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섹터별 등락이었었는데 지난주에는 금융주와 또 소재 섹터가 각각 6%씩 내렸고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가 5.2%와 3.8% 하락했습니다. 이들 섹터들이 바로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섹터죠. 자,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에 대한 엇갈린 시그널이 나왔다는 점도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하락에 한몫을 했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전해드리긴 하겠지만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가 내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을 한 반면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2023년 연말까지는 제로금리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난주 시장을 정리해보자면 많이 올랐던 종목이 빠지고 못 올랐던 종목들은 좀 선방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시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전히 FOMC의 여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고 여러 연준 위원들의 이 발언이 예정돼 있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 FOMC를 통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연준 위원들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의 입에서 긴축 정책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서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몇 가지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이 트럭 부문 전 사장이 사직한 이후에 2억 7,400만 달러어치의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 정도 올랐습니다. 매도가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10일 이후 세 차례로 아직은 추가적인 매도가 더 나올 것인지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지나간 매도에는 투자자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약 1% 올라서 마감이 됐고요. 자, 이어서 엔비디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날 다시 한번 월가 최고 목표가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존 800달러였던 목표 주가를 900달러까지 높여 잡은 건데요. 이 덕분에 장중에 2.3% 넘게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마감은 약보합권으로 끝나긴 했지만 월가 최고 목표가가 지속적으로 경신되고 있다는 점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아타일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트업이 상장을 했는데 향정신성 의약품 스타트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페이팔의 창업자이자 팔란티어의 창업자인 피터 틸이 투자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성공적인 상장과 함께 이 아타이의 주가는 이날 30%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제 유가 볼 텐데요. 유가 WTI 가격이 0.6% 올랐습니다. 자, 오펙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 증가율이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는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요. 0.6% 오르면서 71.5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금값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반대로 0.6%가량 하락했습니다. 자, 이번 FOMC에서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긴축에 들어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 가치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 때문에 금값은 하락했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최대 수준의 주간 낙폭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달러 인덱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 금요일에는 0.5%가량 올라서 92.32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암호화폐 가격의 하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4만 달러를 터치했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3만 5천 달러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만 5,900달러, 3만 5,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프터마켓 오늘도 로제타 투자자문 US백조스탁 운영본부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느 장단의 춤을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와 관련해서 좀 엇갈림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두 명의 위원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서 시장에 다소 좀 혼란을 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금요일 미국장의 하락 원인으로 직접적으로 좀 지목이 된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기존 예상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 말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블라드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연준 내부에서 대표적인 좀 온건파 위원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은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향됐음을 감안해서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변모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발언 역시도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일시적이며 그리고 제로금리 유지가 고용시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 점도표가 원래는 비둘기파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툴이어야 한다. 하지만은 지금은 반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도표를 없애버려야 한다. 킬이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과연 어떤 연준위원회 우리는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되냐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중된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이번 주에는 연준위원들의 여러 발언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 변동성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네, 사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에 낙폭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추가 하락을 좀 걱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CNBC 유명 진행자죠.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연준이 지금 경고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6월 말에는 역사적으로도 원래 증시에 별로 안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아직까지 안 끝났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또 경고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중요 인물들의 좀 연설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변동성을 맞을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블라드가 월요일에 또 이제 연설에 나서는데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인상론을 철회하지 않는다면은 주가 지수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또 파월 의장의 연설도 예정이 돼 있죠. 이 부분을 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시를 할 것 같고 참고로 이제 바클레이즈에서 9월 테이퍼링 발표 그리고 11월 테이퍼링 개시로 예상치를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내년 1월에 테이퍼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처럼 또 주요 IB와 기관들에서 어떤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 시계와 관련한 전망을 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도 테이퍼링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빨라지니까 점점 좀 그 경계 심리가 커지는 것 같네요. 자, 그런 분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한여름의 불프, 우리가 한여름의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이 1년 중 쇼핑 대목 시즌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존 프라임데이인데 이제 21일부터 22일 이틀에 걸쳐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과연 이번에 어떤 매출을 이루게 될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사실 매년 역대 최대 매출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프라임데이 성적표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마케터에 따르면 이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발생할 온라인 매출은 2020년에 비해서 17.3% 증가한 121억 8천만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 온라인 매출이고 이 가운데 아마존이 단독으로 갖게 될 매출의 증가율은 18.3% 증가한 73억 1천만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이런 기세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마케터에 따르면 전체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만 하더라도 3.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랬던 것이 2020년에 14%까지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이 늘어났는데 올 연말에는 15.3% 늘어났다가 2025년이 되면 23.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출 가운데 압도적인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니 해도 아마존이죠. 자,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은 현재 4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월마트긴 하지만 월마트는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7.2%로 미미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아마 올해도 크게 빛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자, 본부장님, 이런 좋은 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아마존의 주가는 거의 9개월 동안 횡보를 해왔었거든요. 네. 아마존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월가의 시각은 좀 좋아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 퍼포먼스는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투자 의견은 아마존에 대해서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라임데이와 관련을 해서도 이 시간이 갈수록 기대감이 더욱더 좀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테시라는 기관에서도 프라임데이 매출 전망치를 기존에 11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마케터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치와 비슷한 수치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매크로 상황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아마존 내부에서도 제품군을 확장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4,600달러를 유지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이 프라임데이, 그러니까 프라임 서비스 자체에 대한 잠재력을 재차 좀 강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JP모건 측에서는 지금 프라임 서비스가 그 서비스의 잠재적인 가치 대비해서 현재의 연회비가 지나치게 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에서 이 연회비, 요금을 인상할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프라임 서비스와 관련해서 연회비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네. 또 매출의 부스트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여전히 월가에서는 좀 높은 목표 주가와 그리고 프라임데이, 프라임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많은 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좋은 기대감은 많은데 주가는 계속 횡보해서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속이 상하실 텐데, 자,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 높고 또 매출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그런 아마존은 일단 월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에 2번이라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면서 바로 옆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사실 이제 투자 의견이 나오면요, 네. 우리가 그 행간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이게 과연 소수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대세를 좀 따르는 의견인지. 근데 이게 하나만 어떤 아웃라이어성의 투자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좀 무시를 하는 그런 시장에서 움직임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의 좀 투자 의견이 동일한 그런 이 뉘앙스로 나와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 그리고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약 한 4.5%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또 반도체 장비주의 동반 하락세도 야기를 했는데요. 일주일에 두 번째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은 클리브랜드 리서치라는 기관에서 매수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3분기에 D램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4분기에도 보합에 그치거나 하락세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전인 현지 시각으로 목요일에도 링스 에퀴티 스트래티지스라는 그런 기관에서 매도로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도 110에서 100달러로 소폭 내려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메모리 사이클의 지속력에 의문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공급 수요의 불균형도 생각보다 빨리 풀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이날은 마이크론의 주가가 0.2% 오히려 상승을 하면서 좀 네. 선방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 모틀리 풀에서는 링스 이 기간에서는 여전히 업사이드를 기대한 목표 주가를 100달러를 제시를 하는 등 첫 하향 조정에는 마이크론의 주가도 좀 잘 넘어가는 듯 했지만은 금요일에 두 번째 투자 의견 하향 조정에는 견디지 못했다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고 있는 마당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투자 의견 하향이 두 차례나 연결이 됐다. 그러면 이거는 소수 의견에 불과한 걸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실제로 그러면 D램이나 낸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트렌드 포스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5월 말 기준으로 D램의 이 PC 범용 제품 이 기준으로 고정 가격을 한번 보면요. 전달과 같았습니다. 3.8달러로 이 전달과 같은 모습이 나왔는데 하지만은 4월 말에 전달 대비해서 무려 27%나 가격이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역시도 D램만큼은 아니지만은 4월에 9%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괜찮은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향후 메모리 가격에 대한 전망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3분기에도 메모리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업체들이 호가를 낮출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D램 가격은 3분기에 QOQ 기준으로 3에서 8%,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에서 8%보다 더욱더 높은 최근에 5에서 10%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기관의 의견이 조금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전망치와는 좀 괴리가 있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6월 30일에 마이크론이 5월 결산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이던스를 확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하게 지금 메모리 가격의 그런 흐름 그리고 업황에 대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월가에서 바라보는 이제 업황의 전망과 그리고 이 하향 조정을 했던 CLE 리서치 그리고 링스 에쿼티 이곳의 전망이 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다른 IB들의 의견을 보더라도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뭐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기관은 물론 자신들이 뭐 채널 체크도 해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네. 공급업체들과 얘기도 나눴다라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그럼요. 할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뭐 저희가 이 반도체 가격을 좀 참고하는 가장 뭐 신뢰성 있는 기관이 트렌드포스, 뭐 네네. 디램 익스체인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뭐 전망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제 마이크론에서 실제로 이제 이번 달 말에 실적 발표를 하고 가이던스를 내놓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그러니까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